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이거는 하세요. 자, 지난주에 했던 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했던 거. 자, 먼저 우리 납세 의무의 성립과 확정 시기에 대해서 한번 조금 알아봤었죠. 그렇죠? 자, 우리 성립 시기다라고 하는 건 뭡니까? 구체적으로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냥 이제 추상적인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시점이고, 자, 구체적으로 그래서 내가 얼마를 내야 되는데 이게 딱 그냥 굳어지는 시점이 확정 시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과세 대상 물건을 취득할 때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잔금 치렀다. 너 취득했네. 오케이. 자, 그러니까 생긴다. 아무런 걸 취득을 안 했는데 취득세를 내야 될 의무가 생길 리 만무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그리고 등기 등록할 때 하지만 재산세하고 종부세 같은 경우에는 보유시가 아니라 언제예요? 특정 시점이죠. 언제라고 해요? 6월 1일 과세 기준일. 근데 양도소득세는 좀 잘 보시라고 했습니다. 과세 대상 물건을 양도할 때가 아니라 뭐예요? 과세 기간에 종료일 별말이 없으면 그래서 이건 뭐라고 했어요? 연말 12월 31일이니까 이제 연말이다라고 말을 했고, 예정 신고 같은 경우에는 월말이라고 말했습니다. 과세 표준이 발생한 달의 말일이다라고 했었고, 자, 이 확정 시기는 신고하는 세금 같은 경우에는 내가 신고할 때 재산세나 종부세 같은 경우에는 내가 신고하는 세금이 아니다 보니까 과세관청에 결정할 때인데, 종부세는 신고 납부를 선택할 수도 있었죠. 이걸 선택하게 되면 신고시가 될 거예요. 양도소득세도 내가 직접적으로 신고하는 건데 요거 두 가지가 있습니다. 확정 신고가 있고 예정 신고가 있었죠. 예정 신고만으로도 금액이 그대로 그냥 확정되는 거예요. 오케이, 맞다라고 했습니다. 오케이, 됐어요. 그래서 1번 다음 납세 의무의 성립 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몇 개인가라고 하는 건데, 첫 번째 기억, 과세 물건을 취득할 때 맞나요? 요거 맞습니다. 오케이, 요거 맞고. 자, 다음에 이제 개인분, 사업소분, 주민세입니다. 자, 우리 이제 6월 1일을 납세 의무 성립 시기로 하는 게 세 가지가 있었어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소방분, 지역자원, 시설세. 그러면서 주민세는 언제다? 7월 1일. 그렇죠. 오케이. 6월 1일이 아니라는 7월 1일. 틀렸죠? 7월 1일, 7월 1일. 자, 이것 지방교육세하고 우리 농어촌 특별세 같은 경우에는 우리 부가세다 보니까 철저하게 누구 따라간다? 엄마 따라간다. 그러니까 과세 표준이 되는 세목의 납세 의무가 성립할 때 독립적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건 맞어요. 엄마 따라갑니다. 자,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물건을 양도할 때 이거 특히 아니라고 했었죠. 자, 그럼 이건 뭐래요? 과세 기간 종료일. 자,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예요. 과세 기간 종료일이라고 할게요. 과세 기간의 종료일. 자, 언제입니까? 12월 31일. 틀렸고, 수시 부과하여 징수하는 국세 및 지세 맞습니다. 자, 수시 부과해야 될 사유가 발생할 때 이거 맞습니다. 은근히 요게 조금 많이 나옵니다. 미은이. 자, 그럼 몇 개예요? 세 개. 오케이. 이거 혹시 틀리신 분 아무도 안 계세요? 틀렸어. 뭘로? 그러니까 요거 갖고 그러니까 헷갈릴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요건 많이 보던 거든 왠지. 그러니까 주민세는 7월 1일. 자, 2번 양도소득세 예정 신고만으로 납세 의무가 확정되지 아니한다. XX. 그렇죠. 제곱 32회 때 나온 문제예요. 양도세 예정 신고만으로도 납세 의무가 확정됩니다. 3월에 부동산 양도하고 올해 양도한 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면 굳이 확정 신고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이게 또 많이 나오고. 자, 다음에 이제 기한 후 신고, 이제 가산세 감면입니다. 신고 납부하는 세금인데 기한까지 내가 신고를 못했습니다. 근데 기한이 지나서 신고하게 되면 너무 고마운 겁니다. 무신고 가산세 일부를 어떻게 하겠다? 감면을 해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단 과세관청이 결정할 걸 알고 신고하면 깎아준다, 안 깎아준다? 안 깎아준다. 과세관청이 모르는 상태에서 기한이 지났지만 신고해주면 너무너무 고맙기 때문에 해주는 건데, 난 뻔히 알고 있는데 이거 굳이 얘는 왜 하지? 고지서 보냅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1개월, 3개월, 5개월, 6개월. 자, 몇 프로? 50%, 30%, 20%. 자, 어떻게 배웠죠? 오삼불고기는 몇 인분부터? 2인분부터. 오삼불고기는 2인분부터. 근데 주의하실 거는 무신고했는데 기한 후 신고하게 되면 깎아주는 가산세가 532입니다. 근데 이제 다음처럼 수정 신고를 합니다. 자, 그러면 뭘 깎아줘요? 과소신고 가산세를 감면을 합니다. 자, 요건 1개월, 3개월, 6개월 여기까지는 똑같은데 그 다음부터는 6개월 단위로 뛴다라고 했습니다. 1년, 1년 6개월, 2년. 자, 그럼 요거 얼마? 90, 75, 50, 30, 20, 10. 자, 어디다 전화합니까? 975에 자 5321로 전화합니다. 오삼불고기는 2인분부터고 975에 5321로 전화한다. 참 유치한 것 같지만 그래도 어쩌겠어요. 그렇죠? 오케이. 했습니다. 네, 유치해. 3번. 자, 요런 게 나오면 잘 보시라는 거예요. 법정 신고 기한이 지난 후 1개월 내에 수정 신고를 했습니다. 수정 신고. 자, 과소 신고 가산세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을 한다. OX예요. XX. 이건 90, 50이 아니라 90이요. 90. 자, 그래서 물어보는 게 뭔지를 보셔야 돼요. 이게 1개월 내까지는 좋은데 수정 신고한 경우에 뭡니까? 과소 신고 가산세 이런 경우에는 90이고, 만약에 무신고했는데 기한 후 신고를 했다. 자, 이런 경우에 무신고 가산세에 50입니다. 아마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뻔히 그냥 요렇게만 그냥 장난을 칠 거예요. 잘 좀 보시고. 자, 다음 납세면 소멸입니다. 돈 내면 없어져요. 충당하면 없어져요. 부과 취소하게 되면 없어집니다. 그리고 세금을 아직까지 부과를 안 했는데 부과할 수 있는 기간 자체가
기간차가 만료가 됐다는 거예요. 부과 제척 기간. 부과는 했는데 안 내면 징수 활동을 해야 되는데 너는 아무런 것도 안 했어. 독촉도 안 하고 압류도 안 하고 징수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납세 의무가 없어져요. 근데 특히나 납세 의무자의 사망이라든지 법인의 합병 같은 경우에는 소멸 사유도 아니다. 소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잘 보시면 되고. 자, 제척 기간 다 외우셨죠? 오케이. 왜 나머지 분들은 우리 선생님만 외우시고 아무도 못 외운 거예요? 뭐 재밌는 얘기 하나 있는데 이따가 해줄게. 지금 너무 빨라 지금은요. 자, 일반 몇 년? 5년. 자, 무신고 7년, 사기 10년. 그렇죠. 하지만 상속세나 증여세 같은 경우에는 좀 기간이 길다라고 했습니다. 자, 일반 10년. 그다음에 얘들은 15년, 15년. 자, 그리고 여러분 요거 진짜 제가 뭐라고 했어요? 1년에 질문 몇 번 들어온다. 200번 들어온다. 벌써 지난주에 3번 들어왔어요. 지난주에. 이거 7년 아닌가요? 진짜 내가 미쳐버립니다, 여러분. 그거 아니라고 했죠, 여러분. 자, 요건 이제 취득 관련 지방세지만은 흔히 취득세를 무신고했다라고 나옵니다. 자, 근데 원인 자체가 원래는 7년이 맞아요. 원래 맞는데 요 세 가지 상속증여, 명의신탁, 과점주주 요 세 가지의 경우에 몇 년? 10년을 적용을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거 여러분, 그리고 요거하고 특히 요거하고 헷갈리지 말라고 했죠. 요거 위에 건 아예 세금이 뭐예요? 상속세 및 증여세. 밑에 건 취득세예요. 취득세. 세금이 다릅니다. 이거는요. 그러면 상속이나 증여받으면 세금을 몇 개 신고해야 된다? 두 개. 상속세나 증여세도 신고를 해야 되고 취득세는 당연히 신고해야 되고,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다음에 부담부 증여 시의 양도소득세는 누구를 기준으로 적용을 합니까? 증여세 기준으로 적용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됐어요? 예, 제척 기간 많이 나오는데 34회 때 시험에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요, 조금 안 나올 가능성이 커요. 자, 4번. 납세자가 법정 신고 기한까지,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부담부 증여 시에 과세가 되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양도세 무신고했다는 거죠. 자, 근데 무신고는 무신고인데 일반적인 양도소득세다, 부담부 증여 시에 대한 양도세다. 부담부 증여 시에 대한 양도세입니다. 자, 이때 해관 국세를 부과한 날로부터 7년의 부과 제척 기간을 적용을 한다. 자, OX. X죠. 그럼 몇 년이에요? 15년. 그렇죠. 15년. 자, 우리 부담부 증여시는 누구를 기준으로 가니까? 증여세. 일반 양도세가 아니라 부담부 증여시에 대한 양도세니까 얘는 증여세 부과 제척 기간을 적용을 합니다. 따라서 무신고하게 되면 7년이 아니라 15년. 오케이. 자, 그다음에 요거는 좀 헷갈렸을 거예요. 납세자가 법정 신고 기한까지 부담부 증여란 취득한 토지에 취득세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때는 몇 년의 부과 제척 기간을 적용을 한다. 이때도 여러분 요걸 보셔야 돼요. 요거. 자, 증여 부담부 증여 똑같습니다. 이것도. 자, 이것도 몇 년이에요, 그러면? 10년. 아마 시험에 나온다라고 하면 요거는 많이 냈기 때문에 자, 요거를 조금 좀 잘 보실 필요성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옛날에는 그냥 상속 및 증여라고 나왔는데 이 부담부 증여에 대한 걸 빼먹은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괄호하고 부담부 증여를 포함한다, 이 문구가 최근에 1년 사이에 많이 들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오게 되면 요거보다는 요걸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어요. 자, 다음에 소멸시효입니다. 몇 년이에요? 5년. 자, 근데 얼마 이상? 5억 이상. 그다음 얼마 이상? 5천만 원 이상. 자, 몇 년? 10년으로 늘어납니다. 자, 그리고 얘는 중단과 정지다라고 하는 게 있죠. 예, 시효는 중단과 정지가 있습니다. 제척 기간은 중단과 정지가 있다, 없다? 없다. 그렇죠? 자, 6번. 가산세를 제외한 재산세 얼마? 자, 1억 원입니다. 5년간 징수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자, OX. 에? X죠, X. 자, 세금이 얼마예요, 지금? 5천 넘잖아. 그러면은. 그렇죠. 자, 여러분 5년이에요? 10년이에요? 10년. 이거 때문에 10년. 오케이. 10년. 1억이면 5천만 원 넘습니다. 자, 국세는 5억 원. 자, 지방세는 5천만 원 이상이면 5년이 아니라 10년으로 늘어난다. 10년. 오케이. 자, 그다음에 납세의무 확장입니다. 확장. 법인의 합병이나 상속이 개시가 되었습니다. 자, 요러면은 소멸 사유가 아니라 승계 사유고, 자, 그거보다 지난 시간에 이제 연대 납세의무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34회 때 시험에 출제가 되긴 됐습니다. 연대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여러 명의 납세의무자가 똑같은 납세의무자에서 각각 전부를 책임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 명이 그리고 갚았다 이런 경우엔 나머지도 이제 없어지는 거가 되겠죠. 대표적으로 공유물 공동사업에 대한 연대 납세의무가 있고 법인에 대한 연대 납세의무가 있는데 법인은 모르셔야 됩니다. 공유물이나 공동사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연대 납세의무가 있고, 하지만 공동주택에 대한 공유물은 연대 납세의무 있다, 없다? 여러분 아파트에서 계단 이런 거 취득세에 대해서 세대원 그 입주민 전원이 책임져요?
그런 거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그렇게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나왔고, 자 2차라고 하는 거는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없을 때, 자 뭐에 대해서? 부족분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책임지는 거. 출자자에 대한 납세 의무, 어떤 회사가 법인세를 안 냈을 때 법인 재산으로 긁어봤는데 부족해. 무한 책임 사원은 부족분 전체에 대해서, 하지만 과점주주는 지분율에 대해서만 책임지고, 갈비집을 하시던 양감님이 을 사람한테 사업의 포괄 양도여서 전부 다 넘겼습니다. 만약에 부가세 같은 거 안 낸 게 있다, 갈비집에 대해서 사업과 관련해서 양도일 이전에 이미 납세 의무가 성립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부과된 건 책임진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아까 연대는 34회 때 나왔으니까 이번에 혹시 2차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기도 들어요. 이제 자 7번. 자 언제 나왔다고요? 34회 때 공동주택 공유물에 관계되는 지자체 징수금은 공유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진다 안 진다? 이거 안 진다고. 그러니까 정확히 일치하진 않지만 그냥 아파트의 계단, 공원 이런 거 생각하세요. 그냥 그렇다 그냥 생각하면 돼. 자 그다음에 국세, 조세와 다른 채권과의 관계입니다. 자 원칙적으로는 우리 이제 공익 비용을 먼저 뗍니다. 이거 낙찰을 받게 되면은 특히나 이제 경매 절차에 들어간 비용들 이런 것도 우선적으로 떼고, 이제 세금이 무조건 앞서는 거냐? 아니야. 소액 보증금 같은 것들, 3개월간의 임금 채권, 3년간의 퇴직금 같은 것들 우선적으로. 그럼 이제 세금이 앞서는 거 맞냐? 아니야. 그것도 설정일과 법정기일 중에서 빠른 날인데, 두 개 중에서 비교해서 법정기일이 늦다 하더라도 무조건 앞설 수 있는 세금 당해세가 가장 대표적으로 세 가지라고 했어요. 상속세, 증여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이렇게 세 개입니다. 자 그리고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는 재산세 누구라고요? 껌딱지에. 그렇죠. 그리고 부가세들, 재산세 부과되는 지방교육세, 종부세 부과되는 농어촌 특별세, 자 이런 것들이에요. 절대로 당해세 아닙니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뭐 있죠? 취득세는 절대로 당해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 또 종소세라고 쓸게. 그냥 종합소득세 절대로 당해세에 해당하지 않고, 자 또 양도소득세. 여러분 이거 세 개만 당해세가 아니란 게 아니라 얘네가 대표적이라고. 얘네들만 당해세고 얘는 당해세 아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 혹시라도 시험에 나오게 되면 저당권이란 말이 나왔다, 여러분 그냥 요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상가 건물이다 그럼 요대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주택보증금이다 이러면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던 그 특례사항이 있죠. 그걸 한 번쯤 염두에 두셔야 되는데, 이게 시험에 출제가 되기엔 너무 어렵지 않나 좀 생각이 좀 들어요. 오케이. 자 그럼 법정기일이 뭡니까? 자 신고하는 세금은 뭐예요? 신고일. 자 고지서로 날라온 건 뭐예요? 고지서 발송일. 요거하고 설정일 같은 거하고 비교합니다. 조세 채권하고 일반 채권하고 비교하는 문제고. 자 징수금의 징수순위, 소년제는 뭐가 우선이다? 체조가 우선입니다. 국세에서는 강제징수비라고 하고 지방세에서는 체납처분비라고 해요. 조세 채권 간에는 동순입니다. 하지만 어디에서 인기가 많다? 남압교에서 납압교에서 인기가 많다. 아유 좀 유치해 죽겠네. 그렇죠? 예, 납세담보 납압교에서 인기가 많다. 소년제는 체조가 우선이고 남압교에서 인기가 많습니다. 그렇죠? 자 8번 볼게요. 압류에 관계되는 지자체 징수금은 교부 청구한 다른 지자체 징수금 또는 국세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압류가 교부 청구보다 앞선다는 얘기죠. 자, OX. 오 맞다고. 오 맞다고. X 왜 이래? 오. 압류에 관계되는 지자체는 요거는 자 교부 청구보다는 이제 우선하여 징수합니다. 요건 5입니다. 5. 오케이. 압교 담보된 게 1등, 그다음에 압류가 2등, 세 번째가 교부 청구 3등이에요. 자 지자체 징수금 순위입니다. 체납처분비, 지방세, 가산세 순서. 체조가 우선이다. 체조가. 자, 다음 불복에 대해서 알아봤었죠. 자, 이제 국세 불복이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요런 일단 청구인은 90일 내에 심사 청구로 하든지 아니면은 심판 청구라든지 아니면 이의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의 신청은 반드시 해야 된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해도 되고 안 해도 임의 절차라고 했고, 나머지는 전부 다 90일인데 요거 이의 신청에 대한 결정 내려주는 것만 며칠이에요? 30일. 자,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똑같긴 하지만 뭐가 없다? 심사 청구가 없어요. 자, 그리고 이의 신청은 며칠 내로? 90일 내로 결정을 내려줍니다. 이것 빼곤 나머지하고 똑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조금 주의하실 게, 자, 이의 신청은 임의 절차라고 했고요. 국세 같은 경우에는 이의 신청 며칠 내에 결정 내려줘요. 30일. 자, 하지만 또 다른 항변이 있다. 자, 이런 경우 며칠? 60일. 근데 지방세의 경우에 며칠? 90일 내에 결정을 내려주고, 심사 청구랑 심판 청구는 중복하여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다음에 바로 심사 청구라는 게 아니라 이 신청을 거쳐서 심사 청구를 하는데 결정 통지를 못 받았습니다. 원래 법에 나와 있는 게 이 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내에 하라고 했거든요. 못 받았다. 자, 그럼 어쩔 수 없이 결정 기간 지난 날로부터 언제? 90일 내에 심사 청구가 가능합니다.
통고, 처분, 과태료, 벌금 등등등 조세불복 가능하다, 불가하다. 불가하다. 얘는 뭐가 아니니까? 얘는 세금이 아니요. 세금이 아니니까 불복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요. 천재지변 등의 사유가 있었습니다. 해소일로부터 며칠? 자, 14일까지 연장되는 거죠. 원래 90일인데 우리 집이 홀랑 붙었다. 자, 그러면 요거 해소가 된 날로부터 14일 내에 할 수가 있습니다. 압류한 재산에 대해서는 불복 처분 결정이 있은 날로부터 자, 공매처분을 좀 보류할 수가 있는데 자, 며칠까지? 30일까지 잡아주시고 지방세는 심사 청구가 없어요. 자, 그리고 청구의 이유가 없다. 이유가 없다가 뭐예요? 기각. 근데 심리하지 않는다. 각하. 그럼 내 말이 맞다. 이건 인용이죠, 인용. 인용은 잘 안 나오고 요 두 가지가 헷갈리게 많이 나옵니다. 자, 그다음에 대리인 선임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국세 얼마? 3천만 원. 자, 지방세 얼마? 1,0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세무사들 안 쓰고 그냥 저 배우자라든지 사촌이나 혈족 이런 사람들한테 대리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죠? 요 정도 좀 잘 보시면 돼요. 자, 이제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